우리나라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까지 수출을 기대했지만 정말 아쉽게도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레나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의 레오파드 2A7 주력 전차를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를 공식화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2026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독일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이번 수주전에 대비해 작년 9월 노르웨이 최대 규모 방산업체인 콩스버그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한국으로선 노르웨이 수출에 성공할 경우 나토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아쉽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수주전이 폴란드 때와 다르게 봐야 하는 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수주 결과에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운용 중인 일부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독일이 핵심 나토 회원국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즉 노르웨이의 결정은 오랜 기간 이어졌던 나토 간 무기거래 전통, 연합작전과 군수지원 소요 등이 변수가 돼 독일과 지속해온 무기거래 기조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나토 동맹국들과의 연대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흐름도 무시하지 못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르웨이가 주문하기로 한 레오파드 2A7의 물량이 54대로 사실 몇 대 되지 않아 임팩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폴란드에서 K2를 주문했던 수량 약 1000대와 비교하면 너무도 적은 물량으로 심지어 당초 노르웨이 측이 도입하려던 72대보다도 적어 규모 면에선 남다른 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이번 수주전에선 실패했지만 한국의 K2는 노르웨이에서 진행한 시험평가에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통제 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았으며 여전히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노르웨이 사업에서 독일이 선정된 자세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K2 전차 수출에 어떤 일이 기대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로의 수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거론되던 K2 흑표 전차의 수출이 최종 무산됐지만 우리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노르웨이 수출 무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사업 입찰을 통해 시험평가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로부터 한국 전차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수주 무산권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듯 국방부가 K2 수주 실패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건 노르웨이 수출엔 실패했지만 한국 방산 수출 전망이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노르웨이 전차 사업건의 경우 여러모로 수주 조건이 좋지 않아서 우리도 반가운 계약이 아니었던 상황이라 마냥 쓰라리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성능평가에서는 한국 K2가 레오파드 2A7보다 더 조건이 좋다는 의견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나왔었습니다. 앞서 K2 전차가 혹한기 테스트에서 레오파드 2A7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현지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애초에 독일로 기울어져 있던 노르웨이마저도 K2가 더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질질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레오파드 2A7의 경우 방호력은 조금 더 좋지만 K2보다 무거운 데 반해 같은 엔진이라 속도는 더 느립니다. 반면에 K2는 레오파드 2A7보다 더 빠르고 주포도 동일한데 날탄 성능이 한국 방산이 더 뛰어나서 공격력은 K2가 훨씬 앞섭니다. 충격 흡수 장치도 이동 중 명중률이 K2가 더 뛰어난데 심지어 레오파드 2A7은 혹한기 테스트에서 노르웨이의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엔진이 꺼져버리는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독 좁은 길이 많고 도로 사정이 열악하지만 이런 지형에 더 적합했던 건 K2로 K2는 기동력을 살리기 위해 고무궤도를 사용한 버전을 수출하려 했었습니다. 이런 성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로템의 K2NO 가격은 대당 150억 원으로 레오파드 2A7의 3분의 1 수준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전차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인 상황이지만 독일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던 생산 라인을 재건해야 해서 노르웨이가 레오파드 54대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K2는 레오파르트 2A7과 마지막까지 경쟁을 벌이면서 노르웨이를 고심하게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노르웨이가 내건 기술 이전과 100% 옵셋 거래 절충 교역이라는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100% 옵셋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K2가 수출되는 규모만큼 노르웨이제 무기나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노르웨이제 스텔스 미사일 JSM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우리의 경우 100% 옵셋으로 받기에는 처치곤란이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물량을 받을 경우 중국 등 주변국을 두려움에 떨게 할 미사일은 맞습니다만 100% 절충 교역으로 받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노르웨이의 K2 전차를 고작 54대 팔자고 저런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손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노르웨이와 독일, 즉 이웃끼리는 방산 수출 시 절충 교역이라는 조건이 없어 독일은 100% 옵셋을 피해갔는데 우리에게만 엄격한 잣대가 있었던 터라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즉 K2의 성능은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확실히 보여주면서 유럽 국가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고 반면에 옵셋 때문에 골치 아팠던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된 손해보지 않은 장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K2 전차는 노르웨이보다 더 많이 수출할 곳이 많아 우리는 지금처럼 우리만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엔 국내 기술로 만든 전차 엔진과 변속기 첫 수출을 따내는 등 방산 수출 레이스에 세주자가 가세하면서 또 한 번의 신화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튀르키예 방산업체 베메제와 1500마력급 전차 엔진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으며 처음으로 전차 엔진을 단독 수출하게 됐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은 베메제가 제작하는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예정으로 알타이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됐습니다. 이렇듯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10년 가까이 공을 들인 전차의 심장인 엔진 개발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면서 전차 엔진 수출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S&T 중공업도 튀르키예 알타이 주력 전차에 탑재될 1500마력 자동 변속기 수출에 성공하면서 K2의 완전 국산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S&T 중공업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알타이 주력 전차용 국산 1500마력 자동 변속기를 튀르키예 전차 체계 업체인 베메제사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2,700억 원입니다. S&T 중공업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전진 6단, 후진 3단의 전차용 1500마력 자동 변속기 개발을 마친 뒤 변속 제어기, 변속 장치 등 핵심 기술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사실 1500마력 변속기는 K2 전차용으로 개발됐지만 과거에 가혹한 기준의 국내 내구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정작 K2에는 탑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튀르키예의 내구도 시험 등 시험 평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수출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산 1500마력 변속기는 K2 4차 양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육군에 공급된 K2 200여 대에는 독일산 변속기가 장착됐고 폴란드 수출용 K2도 마찬가지지만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가 K2의 차체를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K2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앞서 한국산 변속기는 8달 동안 튀르키예 현지에서 하루 200km를 주파하는 내구도 시험 등 까다로운 성능 검증을 통과하면서 국내 시험도 통과할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계약 체결로 K2 기반의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엔진과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조합한 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면서 한국도 이제 파워팩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소식은 미국, 유럽, 중동 등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의 전차 수출에서도 상당한 후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산은 앞으로 더 큰 잭팟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한국 무기를 둘러본 데 이어 K2와 K9 수출이 성사될 경우 작년에 터진 폴란드 수출의 절반을 이번에 남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루마니아 대통령까지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역시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하면서 지상무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으로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라 노후된 기갑전력 교체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체 물량도 노르웨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폴란드의 절반가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의 방산 수출이 성사되면 한국은 올해도 역대 최고 방산 수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방산의 질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